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집값이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어디 마땅하게 물어볼 때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오늘도 생방송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마련된 살까 말까 게시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중에 선택해서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고민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까 말까에서 함께 우리 고민 상담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천 재테크 이주연 우리 대표님,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우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 대표님. 네, 지난주에 살까 말까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방송 많이 보셨대요? 네, 특히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님들도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하고 자랑 많이 하셨나 봐요. 제 개인적으로 효도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자주자주 나오셔서 효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네. 김학렬 소장님 제가 방송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얼굴이 좀 달덩이처럼 부어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좀 붓는 음식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호빵도 안 먹고 좀 우유 같은 것도 좀 피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그 사람이 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학렬 소장, 빠숑 좀 이렇게 좀 매칭을 못 시키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 명찰이라도 왼쪽에다가 하나 달면 어떨까요? 명찰이요? 네. 크게 한번 달까요? 이렇게? 그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까 말까 게시판을 만들어서 상담 사연과 글을 좀 받고 있는데 방송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한 50여 분 이상 되시는 분이 상담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바로 아마 상담 사연을 남겨주셨던 것 같고요. 상담 내용들이 정말 진지하고 진짜 상담을 받고 싶으셔서 올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아마 판단이 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조금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그 상담 게시판 글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열심히 상담을 읽어봤는데요. 대부분들은 그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이제 A주택, B주택, C주택 중에서 이제 집을 알아보시다가 결정이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프닝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디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그리고 마땅히 이제 물어볼 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살까 말까 게시판도 있고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함께 하니까 물어볼 데가 있어서 좋다고 그렇죠, 우리 게시판에 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구멍을 좀 틀어줬다 그런 방송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좀 올려주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올려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살까 말까 고민 상담소 운영해서 우리 글 중에서 좀 뽑아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못 소개시켜드리면 우리 두 분의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답변을 게시판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에 이제 신문과 언론에서 많은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 청약에 엄청난 인원이 몰렸습니다. 지난 8일에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168대 1.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죠. 그리고 와우. 최고 경쟁률은 510대 1. 와, 그리고 이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경쟁률은 자그마치 최고 경쟁률이 2,546대 1.
이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실제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예. 근데 싸다고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250만 원이에요. 네. 싼 건가요? 네, 비싸죠.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비싸다는 기준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시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2천만 원보단 배 이상 비싸니까 예. 절대적인 가출은 비싼데 주변 시세, 기존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잠원동인데요. 잠원동이라든지 반포동에 있는 기존 아파트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쌌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네. 그리고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24평 가격으로 보통 한 15억 전후예요. 근데 이번에 신생자 같은 경우, 신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전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 더 새 아파트인데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저렴했기 때문에 싸다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또 봤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그 대출 규제라든지 중도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청약을 할 수 여건이 되려면 현금이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는 들고 있고, 그리고 10년 무주택에 아이가 한 셋 정도는 돼야지 뭐 당첨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데도 이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셌던 거 아니에요? 예. 많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 실제 얘기인데요. 제 친한 지인의 가족이요. 그 다둥이 전용으로 특별공급으로 59형, 그러니까 24평형이 됐어요. 우와. 네. 축하드릴 정말 만한 축하드릴 일이네요. 일이죠. 네. 고기를 얻어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사야 되나요? 네. 야, 좋으시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이제 내 집 마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신규 아파트, 원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당첨 받으려면은 다둥이 집안이어야 된다. 네네네. 최소한 3명 이상은 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진리로 명제로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우리 김 소장님은, 네, 우리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2명인데요. 네. 지금 3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모시는 분이 허락을 안 해주고 계셔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녀분이 일단 셋 이상이 돼야지 그 정도로 이렇게 당첨 확률이 높겠군요. 그렇죠. 예. 가점제에서는 일단 자식 수에 비례해서 가점이 올라가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또 부모님을 또 모시는 분들한테 좀 가점이 있을 것 같고요. 효녀분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주택 기간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들은 이 가점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추첨제거든요. 이제 네. 추첨제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해보면 다 이제 그 가점제로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추첨제로 하는 거의 마지막 아파트였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야,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네.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자녀는 셋 이상 낳을 자신은 있어요. 예. 예. 낳을 자신이 있는데. 그분이 좀 허락하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새쌍둥이 좋네요. 네네. 예.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금을 일단 7억 8억을 일단 통장에 있어야만 일단 당첨돼도 문제 없이 이렇게 쭉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신반포 센트럴자이 청약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전날 진짜 제 카톡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제 친구들, 그다음에 옛날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청약 내가 할 수 있냐. 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보고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뉴스에 뭐라고 났냐면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뉴스가 났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죠. 그렇죠. 당첨되면 로또라는데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이런 것도 좀 청약 열기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싼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SUG라고 해서 이제 분양가 기준을 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주변 시세보다 플러스 10% 미만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따랐던 것들이고요. 일종의 분양가 상한제랑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 가까이 분양가를 책정을 했었었는데 기준을 한 500 이상 낮춘 거예요. 그래서 4,250만 원이 됐던 거였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건설사나 분양하는 쪽에서 가격을 낮추면
뭔가 좀 틀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내부 마감재라든지 뭐 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일부러 싸게 하는데 똑같이 해갖고 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가요? 그 대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마 주최 측 네. 건설사 입장이면은 당연히 그만큼 손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마감재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조합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좀 저가로 저가는 아니지만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면 네. 그 주변 시세를 또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나요? 네. 어때요? 이게 좀 복잡한 네네. 문제인데요. 일단은 아마 정부에서도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수요가 별로 그러니까 딱 고정된 시장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계속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근데 이 반포 같은 입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아마 분양 받으신 분들은 호재가 되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마찬가지 또 비싸게 줘야 되는 일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당첨되신 분들에게 네. 축하한다고 축하해주고 밥이나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좋은 쪽에 기부하시는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억 정도 기부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네. 우리 당첨자 여러분, 좋은 곳에 기부 많이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다시 그 전세 대란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이 전 대표님 생각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전세 대란. 지역에 따라서 전세 대란인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을 건데요. 지금 서울 시내는 주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올 겨울까지도 지금 전세가 부족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전세를 좀 수월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좀 온도차가 지역별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주택이 부족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올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남 4구만 하더라도 2만 세대가 넘거든요. 아마 서울 전체 하게 되면 거의 10만 세대 정도 가까이 될 텐데 그분들이 새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집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입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변 택지개발지구가 그럴 텐데 그런 쪽은 좀 전세금이 좀 낮아질 좀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세금 올라가고 집이 없으면은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8.2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좀 내놓지 않고 전세금을 계속 올린다면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더 이렇게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분들이 올릴 수 있을 한계선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 같은 경우는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수요가 고정된 쪽에서는 아마 조금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로 계실 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도심에 머물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줄여서 조금 교통이 조금 먼 조금 교외 쪽으로 나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많이 될 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이 전 대표님. 네. 전세를 계속 살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될지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전세금 대출을 하고 있어서 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조금 지역을 하나 낮춰서 그 인근 지역으로 가면 또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만큼의 매매할 수 있는 주택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좀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전세가 자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심적으로 편안함을 갖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살 집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실거주 주택 한 채 있는 게 그만큼
좀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실거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를 한 번 갈 때마다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은 보통 한 6억에서 8억 정도 33평 같은 경우 하잖아요. 그러면 복비, 그다음에 이사비, 그다음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도배 이것도 다 세입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이사 비용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면 그냥 좀 가격이 적당하시면 좀 거주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분들은 이사하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세요. 거의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와이프가 그런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한 번 이사 내 집 마련해서 10년 동안 살고 이런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상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도 이제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상단 우측 끝에 있는 살까 말까 게시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얘기 나눠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이시고요. 대출은 없으시대요. 그리고 무주택으로 오래 거주하신 분이신데요. 청약을 2번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순회동 한양아파트 14평 그리고 서현동 한양아파트 14평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시세가 한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사서 들어가도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내년 4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 같은데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 접하고요. 되게 저한테 가슴 아픈 지역이에요. 왜냐면 왜요? 왜 가슴이 아파요? 제가 13년도에 그 월세 받는 아파트를 좀 늘리려고요. 이쪽 분당 지역을 갔었어요. 그래서 추천받은 게 여기 순회동 한양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 순회동 한양 아파트는 좀 연식이 있어요.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20년, 22년도 입주입니다. 그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좀 낡고 그러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딱 보러 갔더니 그래 1인 가구는 여기가 딱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로 월세를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17년도잖아요. 4년 정도 지났는데 2013년도에 이게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1억 8천 정도가 좀 안 됐어요. 와. 지금 요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건 저는 10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여기 소형이 진짜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요 분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뛰어오른 가격에 내가 지금이라도 그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이 소형 아파트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특별한 사연 있는 아파트라서 가격을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게 아니면 저는 좀 구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쪽은 33평이라든가 더 큰 평수가 좀 못 올랐고 소형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순회동 한양 아파트나 서현동 한양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하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봤더니요. 요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무주택으로 오래 거주를 하셔가지고 청약 점수가 38점이에요. 근데 1인 가구 치고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식구가 없다 보니까 그 가점이 한 사람당 5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 지역 외에 지금 성남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남 당해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하는 그 청약에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남의 구시가지에 지금 이제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양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예정돼 있거든요. 가격도 맞으실 것 같고 그 지역에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쉽게 당첨은 잘 안 되죠. 근데 가점이 38점이시기 때문에 욕심을 좀 비우시고요. 이쁜 평형보다는 지금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평형에 도전을 하시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연 대표님 생각은 일단 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청약 점수를 좀 높이고 계속 준비해서 청약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가점을 5점을 높이시면 점수가 43점이 되시거든요.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방법도 있겠네요. 우리 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알짜 팁을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결혼하는 게 가장 신규 청약 당첨되는 데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청약 기초 38점이 조금 애매한 점수입니다. 이게 아마 경쟁률을 따지게 되면은 아마 1.1대1 정도 되는 데에서는
당첨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한 40점, 50점이 되지 않고서는 경쟁이 높은 것들을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첨제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추첨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 청약으로는 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원래 고민하고 계셨던 순회동 한양 아파트랑 서현동 한양 아파트 사는 것들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더 장기적인 트렌드로 본다라고 했을 땐 더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은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한다. 네. 네, 내 집 마련으로 구입을 한다. 네네. 그러면은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서 어디를 더 좋게 보세요? 일단은 이분의 가족 관계를 봤는데 지금 미혼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순회동 쪽을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회동이 교육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학원도 있고 학교도 네. 가깝고요. 근데 미혼이고 아마 직장인이기 때문에 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시설이 발달된 서현동이 실거주 조건을 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네요. 네. 선택은 직접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뭐 이렇게 조언은 해주시지만 결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좀 아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우리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가장 쌀 때 사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 그 후로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을 만회하려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지역은 삼각 지역 주변에 있는 8억 정도 되는 벽산 메가트리움 주상복합 아파트와 47년 된 노후 삼각 아파트 그리고 혹은 단독주택 우리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금 사정은 4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과 전주에 2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정년이 지금 한 3년 정도 남아 있어서 대출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조언을 주시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아, 은퇴를 앞두시고 지금 은퇴 후의 삶을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주에 있는 그 2억짜리 단독주택이 이게 좀 사고 팔기가 원활하지 않을 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담보를 잡으셔가지고 그 다른 서울에 있는 그 여기 용산 지역이잖아요. 알아보시는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1, 2, 3번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개발 가치가 있는 삼각 아파트 쪽에. 왜요? 이분이 지금 은퇴하시고요. 좀 이렇게 자금도 불려서 남은 노후를 사셔야 되잖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 아시죠? 근데 제 친구가 학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놀라운 사실을 저희한테 네네. 알려줬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0살? 100살? 네. 학계에서는요, 120살까지 지금 줬더니 오. 살 수 있다고 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 60대에 은퇴를 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큼 더 생명이 연장되실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산이 부을 수 있는 저는 재건축주에 한 표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은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투자 가치, 미래 가치보다도 실제 거주 가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30대나 40대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좀 이주연 대표님 방법을 추천드렸을 텐데 이분이 지금 정년이 3년 남았다고 했거든요. 네네. 아마 60대 전후일 것 같으세요. 차라리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벽산 메가트리움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70년에 입주한 삼각 아파트랑 단독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그럼 10년 동안 있을 곳이 별로 마땅치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메가트리움을 좀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재개발 아파트로 재개발 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요 재밌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제가 몸테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는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들어가고 살고 싶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좀 지역은 좋은데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좀 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자기가 몸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몸고생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재개발이 될 줄 알고 당장 한 1, 2년 후에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10년째 안 되는 경우도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혹시 뭐 본인이 경험하신 건가요? 저도 너무 실감나게 말씀하셔서.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셨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2, 3년에 될 줄 알았는데 한 10년 넘게 아직도 안 돼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삼각지 지역이잖아요.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군 부대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건 진행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작년부터 이주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평택 지역, 그 팽성읍 지역으로 이전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3년 정도 이전을 다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군 부대가 메인으로 있었던 지역들은 용산 국립공원으로 지금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어저께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가 회의를 해서 용산 지역 그 공원 지역들은 빨리 개발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네, 용산구에 많은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 26살 예비 부부가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직장이 공덕과 합정이고요. 내년 9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모은 돈은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세후 월 수익이 합쳐서 한 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로 응암동 전세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신혼부부에게 우리 장기적인 전략적인 우리 조언을 하나씩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한테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보다는 그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주거를 좀 낮춰서 대출을 좀 안 할 수 있게 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대출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집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는 되게 좋은 게요. 두 부부의 직장이 가까워요. 공덕하고 합정.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응암동에 전세자금 대출을 들어가지 말고 바로 옆으로 가면 그 택지지구가 있는데 그 택지지구들이 가격은 좀 더 저렴하면서 지금 입주가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싼 전세도 있고요.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지으면 집을 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면 어떨까?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사는 것보다는 우리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차피 전세로 나가는 이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수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직장인이 지금 공덕과 합정이기 때문에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라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있는 좀 저렴한 주택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고양시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횡신동, 화정동 이런 지역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우리 시청자 본인의 몫입니다. 방송 보시고 내공 쌓으셔서 결정 딱 하고 난 다음에도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더욱더 많은 분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못다한 우리 상담은 우리 게시판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아쉽지만 1부는 이것으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1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